K 콘텐츠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. 그런데 바로 이 K 콘텐츠 산업에 암호화폐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고 떡하니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가 나타났습니다. 네, 오늘은 바로 이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최첨단 금융 기술이 만난 지점에서 탄생한 정말 대담한 기업이죠. K-웨이브 미디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KIP, 암호화폐를 만나다. 이 한마디가 K-웨이브 미디어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죠. 우리가 아는 그 영화, 드라마 같은 한국의 지식재산권, 바로 KIP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기술이랑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가 폭발할까? 이들은요,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겁니다. 자, 그럼 대체 이 흥미로운 회사의 정체가 뭘까요? 먼저 이걸 알아야겠죠. 시간은 불과 지난 2024년 5월입니다. 얼마 안 됐죠. 이 K-웨이브 미디어가 기술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아주 강력한 눈도장을 팍 찍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바로 나스닥에 직상장한 최초의 K 콘텐츠 기업이라는 점입니다. 이게 그냥 상장한 거랑은 좀 달라요. 다른 기업들도 있었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란 말이죠.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. K 콘텐츠가 이제 단순한 문화현상이 아니라 세계 금융의 한복판에서 그 가치를 직접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. 그럼 이 K-웨이브 미디어라는 회사가 대체 뭐 하는 곳이냐? 이게 단순히 회사 하나가 아니에요. 뭐랄까, 어벤져스 팀 같은 겁니다. 콘텐츠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벤처 캐피탈, 또 영화랑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들, 그리고 아티스트 굿즈 만드는 회사까지 총 6개의 전문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 일종의 드림팀인 거죠. 그러니까 콘텐츠 기획하고 투자하는 것부터 만들고 뿌리고 나중에 그 IP로 부가 사업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겠다,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전략 기둥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아주 거대하고 꾸준하게 퀄리티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. 이 전략을 딱 보여주는 첫 번째 숫자가 바로 47입니다. 47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K-웨이브가 새로운 IP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손을 잡은 국내 최상급 컨텐츠 제작사들의 수예요. 40개나 되는 거죠. 근데 이 파트너들이 누군지 들어보면 와, 정말 저력이 느껴집니다.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던 무빙 제작사 있죠. 그리고 천만 관계 신화, 영화 명량 3부작을 만든 스튜디오. 거기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트리거나 엠마 같은 걸 만드는 곳들까지.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우린 이만큼 성공해봤다라고 검증이 끝난 최고의 선수들하고만 한 팀을 이룬 거예요. 근데 이들의 야망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아요. 지금 1년에 한 6편에서 10편 정도 만드는데 이걸 3배로 늘리겠답니다. 그래서 2027년까지는 25개가 넘는 그야말로 대형 IP를 직접 만들어내겠다. 이런 엄청난 목표를 딱 세운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전략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.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게 훨씬 더 혁명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드는 돈, 즉 자금 조달 방식과 소유권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겠다는 계획입니다. K-웨이브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. 제작사는 5년간 공들여 넷플릭스 히트작을 만들어도 고작 5에서 10%의 마진을 볼 뿐입니다.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. 지금처럼 스트리밍 플랫폼이 모든 걸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전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도 정작 그걸 만든 창작자들은 그 큰 성공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좀 답답한 현실인 겁니다. 자, 생각해보세요.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든 사람이 정작 그 성공의 주인이 되질 못한다. 이 시스템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K-웨이브가 내놓은 아주 혁신적인 해법으로 이어집니다. 그 해법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. STO. 우리말로는 증권형 토큰 발행이라고 하죠. 아, 영어가 나와서 좀 어려워 보이나요?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요즘 유행하는 조각 투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
예를 들어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.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소유권이랑 나중에 나올 수익에 대한 권리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. 그걸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딱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파는 방식인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기존 방식이랑 K-웨이브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.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? 예전에는 거대 스트리밍 플랫폼이 IP를 독점하고 팬들은 그냥 돈 내고 보기만 하는 소비자였잖아요. 근데 K-웨이브 방식에서는 창작자랑 팬이 함께 IP를 소유하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. 돈을 모으는 방식도 바뀌고 무엇보다 팬의 역결이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아주 능동적인 투자자로 확 바뀌는 거죠. 그럼 내가 팬에서 투자자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?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플랫폼에 딱 들어갔는데 새로 시작하는 K-드라마 프로젝트가 있어요.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내가 가진 암호화폐로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큰을 딱 받게 되고요. 나중에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나서 전 세계에서 돈을 벌면 그 수익의 일부를 내가 배당받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. 이 모델이 팬들한테 단순히 돈만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투자자들만 갈 수 있는 VIP 시사회에 초대받고 내가 좋아하는 주연 배우랑 단독으로 팬미팅을 하고 이런 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잖아요?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팬들을 더 깊숙이, 더 끈끈하게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K-웨이브 암호화폐 전략의 마지막, 그리고 어쩌면 가장 대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1만 비트코인 베팅입니다. 그게 바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인데요.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그냥 사고 파는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 재무제표에 딱 박아두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는 거예요. 일종의 비트코인 금고를 만들겠다는 거죠. 이 어마어마한 계획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 88입니다.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88개라는 거죠. 근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목표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88개인데 내년 말까지 1000개,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6년 말까지는 무려 1만 개입니다. 1만 개. 와, 정말 엄청난 스케일 아닌가요? 1만 비트코인.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.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요.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그냥 훌쩍 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본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, 이건 종합해보고 또 이런 대담한 시도에는 당연히 위험도 따르잖아요?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겠죠. 회사 쪽에서 내놓은 매출 목표를 봐도 이들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. 정말 공격적이에요. 2025년에 약 800억 원으로 시작해서 2026년에는 2천억 원, 그리고 2029년에는 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. 이런 목표거든요. 이 숫자들이야말로 이들의 전략이 얼마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K-웨이브 미디어의 이 프로젝트는요.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,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합쳐보려는 시도인 거죠. 지금까지 사실 누구도 제대로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려는 아주 독특하고 대담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과연 이들의 시도는 창작자와 팬이 진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창작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요? 아니면 언젠간 터지고 말 또 하나의 첨단 기술 거품에 불과할까요? 그 결과는 결국 앞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비전을 얼마나 현실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겠죠. 지켜볼 일입니다.